It's Dragon Lake. You got me running wild. You make me feel alive. Ooh. 수요일엔 용호수. 안녕, 나야 비디오 아티스트 용호수. 오늘은 강남에서 허가 안 받고 드론을 이렇게 날려보는 거를 알아볼게. 그럼 시작해볼까? It's Dragon Lake. 사실 드론 날리기라고 했지만 드론으로 날리는 게 아니지. 알파 6500에 18mm 소니 렌즈를 꼈지. 이렇게 조그만 게 100만원이 넘는다니 소니가 잘못했지. 관광 렌즈를 껴야 흔들림을 최소화할 수 있지. 이거는 지은 수입사에서 나한테 협찬으로 보내줬지. 지은 플러스, 지은 크레인 플러스. 고마워요. 열면은 속에 이렇게 생겼지. 이 녀석을 조립해서 용호수몰에서 산 도브테일 클램프와 플레이트를 이용해서 고정을 하지. 사실 지온 크레인 플러스도 용호수몰에서 살 수 있지. 이게 광고냐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내 대답은 수평을 순식간에 맞췄지. 전문가라 얼마 안 걸렸지. 이제 밑에다가 모노포드를 달아줄 거지. 죄송합니다. 이제부터 정상적으로 할게요. 100원짜리로 밑에다가 이렇게 도브테일 플레이트를 달아주는데요. 이게 뗐다 붙였다 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카본 재질로 된 굉장히 가벼운 모노포드이고요. 호르스밴드 제품인데 여기 위에다가 도브테일 클램프를 끼워서 플레이트와 지금 연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짐벌을 쓰든 어떤 모노포드를 쓰든 상관이 없어요. 제가 그냥 갖고 있는 걸 쓰다 보니까 제 쇼핑몰에 있는 게 많이 걸리는 거예요. 너무 광고 같았다면 미안해요. 드론 한번 날려봅시다. 모노포드를 다 펴줘야 돼요. 처음으로 해볼 거는 펜 모드로 놓고 한번 해볼게요. 펜 모드, 람 모드 뭐 이게 뭔지 모르시는 분은 이 영상 보면 되겠죠? 조그만데 너무 힘들다. 지금 모노포드가 카본으로 돼 있는데 카본으로 된 거는 살짝 휘청거리는 대신에 굉장히 가벼우니까 또 가벼운 거 원하시면 카본이 더 좋은 것 같고요. 지금 사용하는 건 카본인데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짐벌을 사용할 때는 닌자 워크로 걸어야 된다고 했죠? 닌자 워크로 걸으면은 위아래로 흔들리는 흔들림이 굉장히 줄어들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처음에는 위아래 흔들림이 굉장히 적었는데 이게 진행되면 될수록 위아래 흔들림이 점점 더 심해집니다. 그 이유가 뭐냐? 체력이 떨어져서 그렇죠. 네, 점점 더 위아래로 흔들리는 게 점점 더 심해지죠.
지금 이거를 펜 모드로 놓고 촬영을 하니까 촬영을 하다 이렇게 손목이 돌아가면은 이게 같이 돌아가는데 전방도 주시하면서 촬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펜 모드로 촬영하게 되면은 지금처럼 좌우가 틀어지는 실수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지움 크레인 앱에 들어가서 이 각도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몇 도 꺾이는 것까지는 반응을 안 하게. 저는 10도 정도로 설정을 해놨고요. 그러니까 이게 돌아가는 게 10도 미만이면은 이게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내가 컨트롤할 수 있게 이번에는 한번 락 모드로 놓고 한번 해볼게요. 팔로우 모드는 절대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다 틀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노출 설정을 일일이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리개 우선 모드로 해놨습니다. 자, 이제 락 모드로 하니까 펜 모드로 할 때처럼 좌우로 뭐 흔들리는 게 없어서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락 모드로 해놓으면은 이 모노포드를 위로 올리기 전에 설정한 방향대로만 쭉 가기 때문에 중간에 방향을 바꿀 수가 없어서 그게 단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살짝 삐뚤어져서 길 옆쪽으로 가고 있죠. 이게 짐벌이 엄청 위에 있기 때문에 아래에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늘 촬영하면서 실수로 계속 24프레임으로 찍었는데 이런 거 할 때는 4K 30프레임으로 찍은 다음에 나중에 80%로 재생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살짝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들을 다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락 모드도 쓸만하긴 한데 이게 아래에서 버튼으로 조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되게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친구를 드론 효과를 내는 거 말고도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펜 모드로 두고 그냥 앞으로 밀었다가 당겼다가 하면은 굉장히 영화 같은 걸 찍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되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모노포드에다가 고프로 7 같은 거 올리면 되지 않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데 낮에만 찍을 거면은 고프로 7을 써도 크게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고프로 7도 화질 좋고 이번에 스테빌라이제이션이 너무 좋아가지고 스테빌라이저로 그 스테빌라이즈를 하는 것 자체가 고프로 7에서 바로 찍는 거하고 비슷하죠, 효과가. 그래서 전문적으로 소프트웨어를 다룰 수 있다면은 그냥 이렇게 복잡하더라도 이렇게 찍고 나중에 스테빌라이즈를 하는 게 훨씬 더 이득입니다. 왜냐면 고프로는 낮에만 그 정도의 스테빌라이제이션이 가능해요. 광학식이 아니라 디지털이기 때문에 모션 블러가 많이 생기면은 화면이 정말 이상해져요. 밤이 되면은 빛이 모자라기 때문에 모션 블러가 이렇게 생겨버린 이미지들을 가지고 스테빌라이즈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화면이 이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프로 광고 보면은 100% 무조건 낮에 찍은 거밖에 없을 거예요. 한번 보세요. 밤에 찍은 거 광고용으로 쓰는 거 있나? 물론 스포츠는 주간에 보통 하기 때문에 큰 단점은 아니지만 전문적인 용도로 주간, 야간 이럴 때 사용을 할 때는 광학식 손떨방 그리고 물리적인 손떨방 이게 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디지털은 보조해주는 용도로 나중에 사용을 하는 거죠. 여러분, 야간 촬영도 지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A7M3에다가 삼양 14mm f2.8 초광각 렌즈이면서 f2.8에 밝은 조리개를 갖고 있는 그런 렌즈라서 아마 노이즈 하나 없이 엄청나게 깨끗하게 촬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볼게요. 4K 30프레임으로 찍어서 80%로 재생하도록 하겠습니다. (24프레임으로) 찍을 때보다 훨씬 더 떨림이 덜하네요. 지금은 왑 스테빌라이저까지 사용해서 촬영이 되고 있죠. 회피 되겠다고 막 뭐 사입지 말고 이런 거 하나 들고 다니면은 그냥 알아서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것 같아요.
나온 김에 팬티 좀 사서 가겠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왜 팬티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엑스 걸프렌드가 사준 거라 너무 오래됐어요. 직원이세요? 팬티는 어디 있어요? 아 여기요? 왜요? 왜요? 제가 손에 무슨 괴 생명체를 올려놓은 줄 알고 깜짝 놀라셨어요. RX 제로가 이렇게 위험한 제품입니다. 팬티 샀습니다 여러분.